안보실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주간을 맞아서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 대훈장 수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한의 의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2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위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달냉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셨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CEO 서밋 연설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였으며 양국 NSC 외교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기묘하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하여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토대로 더욱 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모두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후로 김영범 정책실장께서 관세 및 경제 분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로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 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호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오프테이크입니다.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유진 기자, 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보실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법적인 절차는 좀 검토를 해보아야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좀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그 핵 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 이동환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통화 스와프 얘기가 계속 있었었는데 그게 우리 외환 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 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합의가 팩트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통화 수합은 통화 수합이란 형태라는 정확히 영어를 썼느냐 그거 관계없이 이 외환 시장 이 규모를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그때 당시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한국 외환 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 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통화 수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근데 통화 수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 시장의 단기 어떤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단기간에 보통 한 90일 정도 그런 용도를 하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이제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무부보다 재무부가 또 외환 당국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이게 납득이 가는 한국의 문제 제기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갔고, 규모 자체가 3천 그런 통화 수합 측면에서 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이런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통화 수합한 형식도 적합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고, 우리가 그 제안, 그런 정연한 그런 이유를 대해서 보냈을 때는 그 한 달간 미국 쪽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난감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수합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취재를 하시고 일부 보도했지만 원화 어떤 이런 뭐 컨버전한 안도 한 시기에는 나왔는데 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그 외환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이제 옮겨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통화 수합 이런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연도별 한도가 명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하면서 통화 수합은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이 이제 논의를 좀 실제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 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 시트를 뭐 아마 뭐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MOU는 이제 통상과 관련된 MOU는 거의 무난히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과 관련된 MOU는 미국 쪽 우리가 그 MOU는 그 MOU 가지고 수십 번 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른 전체 이제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저희가 그 팩트 시트나 이런 거는 조절을 할 거고 우리 통상 분야는 사실 MOU가 뭐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팩트 시트의 일부 또 내용들이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MOU 거의 다 뭐 양국 간의 세부 합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질문 하나가 또 뭐였죠? 까먹었는데 제가. 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 쪽이 위원장인 거는 컨설테이션 커미티라고 협의위원회입니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면서 이제 투자 프로젝트도 고르고 의견도 서로 내고 우리가 또 협의위원회가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질문 하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먼저 좀 손 드셔가지고요. 네, 여기 MBC 김재경 기자 먼저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다소 좀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금을 이제 회수했을 때의 이익 배분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9대 1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환수하기 전까지는 5대 5로 가는데 그 다음에 환수를 하고 나서 그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수익금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서 환수하는지 그런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렇게 핵심 쟁점은 남아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딜이 5대 5로 돼 있고 원리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이제 이익 단계니까 9대 1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5대 5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그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비율로 명시하기까지는 합의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표현을 20년 이내 이게 5대 5로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한 20년 하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5 곱하기 20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캐시플로우라는 것이 매년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초기에 많이 나오고 어떤 거는 초기 3년 5년간은 별로 안 나와서 한 3년이나 5년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20년 내에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이제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 양국 간에 여러 협의를 하면서 이제 상호 이해하면서 그 표현을 넣을 때 상호 간에 암묵적인 그런 이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로서는 숫자를 우리가 원래 희망했던 그 숫자를 마지막에 아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저기 이익 배분,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에 우리는 그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제일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MOU에 문구로 모호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MOU가 혹시 공개되면 보시면 되겠지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본문에 말씀했지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 그러면 원리금 회수 처음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이 그냥 했다가 5대5 그게 비율이 아무리 높게 설정돼 있는들 나중에 사업이 손실인다고 그러면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업 자체가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된다.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놓고 5대5 부분도 그렇게 이제 사업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초기에 좀 더디게 좀 회수가 되는 그런 사업 그런 흐름이 좀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그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질문 많아지죠. 일단 이명석 기자님 먼저 질문하시고요. 혹시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거는 카메라 끄고 백백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협상 고생하셨습니다. 연합뉴스 이명석 기자인데요. 정책실장님하고 안보실장님한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실장님 좀 전에 발표하신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타결을 지었던 미국이랑 일본 사이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하고 어떤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보실장님은 아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때 중국 쪽 잠수함 추정 문제를 좀 거론을 하시면서 우리 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발언이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도 좀 더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구조와 이제 유사한 면도 있고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9월 4일 날 MOU를 일본이 사인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또 같은 조건으로 많이 또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일본 딜이 우리에게 준고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5대5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야속한 면도 있었죠. 뭐 그게 그렇게 이제 5대5로 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본 MOU에 확보돼 있는 일본도 매우 이제 당시에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안전 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안전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확보한 안전 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일본의 MOU에 있는 내용 우리한테 이제 결여돼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다 돼 있다, 한국에. 근데 우리가 일본 MOU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좀, 새로 이렇게 협상 과정을 하면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협상 그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외 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초통화국이고 그래서 우리만큼 그런 이렇게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해서, 그런 어려움은 덜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본에 없는 그 장치들이 이제 우리 쪽에 추가되어 있는데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하여 투자한다. 이 조항은 우리는 이제 명시적 우리 쪽에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현금 투자 규모도 일본은 그냥 5,500억 불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3,500억 불 그 전체 패키지 중에서 2,000억 불만 현금 투자고 그래서 이 현금 투자 대비로 하면 일본 대비 우리가 36% 수준이죠. 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중요한 한미 간의 협력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대미 조선업 진출 기회를 1,500억 불 특별히 이제 이건 딱 이렇게 조선업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불
명시적으로 딱 이어 한도가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또 그 이야기에서 그 아주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것이 투자 금액을 투자가 선정돼서 초기에 이제 소위 말해 선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업의 이제 기선고라고 그러죠. 사업의 진척 정도. 이렇게 기선고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건설에서. 그래서 기선고 방식으로 분산 투자한다. 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실적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 분납을 한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뭐 여러 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 뭐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뭐 여러 이제 인프라도 하고 여러 사업들이 조선도 하고 여러 사업체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프로젝트별로 SPC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엄브렐라로 만듭니다. 엄브렐라 SPC로 만들어서 사업하다 보면 상업적 합리성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가끔 보면 어떤 거는 뭐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더디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쪽에서 좀 더딘 쪽에서 또 잘 나온 쪽을 이익을 이렇게 풀을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엄브렐라 SPC 구조도 한국은 반영돼 있다. 그리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해야 된다. 이 조항도 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금리 상한도 우리는 이제 또 뭐 국제금융이나 이 시장이 일본보다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얇기 때문에 딥하지 않죠. 그래서 기존 뭐 좀 전문적입니다만 상한을 일본 플러스 30bp로 반영했고, 거기에 대한 기준금리도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적용하니까 같은 금액 투자하더라도 한 우리가 110bp, 한 1.1% 포인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여기저기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꼭 특정 국의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쪽에 북한, 중국 쪽 수역에서의 잠수함들을 말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잠수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 수역에서는 그게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이번 좀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MBN 서남빛 기자님. 네. 예, 김용범 실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그 연간 한도액 2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한 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캐피탈콜의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콜을 한 번에 뭐 200억 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럴 때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안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스크화 부분인데, 보증과 선박금융 등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현금 투자가 들어간다면 그 투자와 뭐 금융, 보증 뭐 이런 그 항목별로 비율이 각각 좀 어느 정도씩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캐피탈콜이고요. 캐피탈콜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그렇게 뭐 사업 됐다고 한꺼번에 다 보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그것도 기선고,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마일스톤. 이게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착수금만 가겠죠. 착수금 정도 가고 사업이 이제 연도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그 돈이 한꺼번에 요청돼서 인출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질문을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200억 불이 그럼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라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이었어요. 지난 한 2, 3주 동안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외화 자산의 그 운용 수익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외화 자산의 이제 운용 수익이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이런 걸로 그 수익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그중에 일부를 기체를 하면 아마 이제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정부 보증채도 국내 외환 시장에서 조달할 생각은 없고, 만약 그런 경우라도
인터내셔널 캐피탈 마켓, 국제 시장에 가서 기체하는 거는 뭐 산원이나 수은이 가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추가로 국내 외환 시장에 이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산원이나 수은이 뭐 기체할 때 이쪽 용도로 기체 금액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200억 불 연도 한도면 우리 보유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외환 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스가 부분은 이제 그 선박금융이라고 그러죠. RG라고 그러죠. 선박금융이 많이 쓰이니까 RG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뭐 일부 대출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뭐 군용선인지 국가가 발주하는 뭐 군용선인지 상선인지 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선업 1,500억 불이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뭐 앞에 캐시 2천억 불이 조선업에 아예 쓰이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천억 불 이 부분도 조선 분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억 불은 이제 이쪽은 훨씬 더 이 자유로운 그 영역이라서 1,500억 불이 아마 대종은 뒤에 뭐 별도로 1,500불 부분이 될 텐데 조선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캐시 인베스트먼트 형식을 일부 뛸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 2천억 불 내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워낙 많아서 아마 오늘 다 소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손 드셨죠? 네. 한 두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두 분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YTN의 강진원입니다.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그 관세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그 국가안보실 3차장께서는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미 측에서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그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뭐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오현주 차장이 말씀하셨는데 타결냈는데 우리가 양보해서는 그렇게 되질 않았겠죠. 그렇게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는데 그게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기 때문에 국익을 뭐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원칙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백그라운드 브리핑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뭐 과정을 우리 김종관 장관님이랑 같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그 전망을 받지는 않았고 뭐 당일날 우리로서도 급진전됐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네, 이성택 기자 먼저 하시고, 요 정리하고 혹시 뭐 필요하시면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오늘 먼저 그 정책실장님께 관세 인하 시작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안보실장님께는 이번에 그 잠수함 문제랑 별개로 기존의 그 안보 협상 관련해서 원자력 협정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대, 미국산 무기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어떤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본이 9월 4일 날 합의를 했고요. MOU 사인을 했고 9월 16일 날 관보가 이제 관세 인하 관보가 미국이 이제 개재됐으니까 한 14일인가요? 12일인가요? 예. 4일, 12일 걸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조금 뭐 다른 거지만 우리는 MOU에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대미 무슨 투자 펀드 이런 게 이제 기금이 하나 신설되고 그 기금이 이제 정부 보증제를 발행하고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이런 게 특별하게 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시점이 아니고 그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 제출되는 시점 아마 의원입법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법이 제안되는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 달에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이제 인하하기로 그렇게 이제 양국 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거의 우리가 문안이 됐지만 이런 이제 팩트시트 이런 저하고 관련하여 양 산업부 장관, 상무장관이 이제 공식 이제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기초로 우리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국회에 법안을 내고 이런 자체에 즉시 우리는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 법안이 마련되면 우리는 11월 내에 중순이라 그때까지는 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국회가 이제 법안이 제출되면 그걸 이제 제출 사실을 미국에 알릴 거고 그럼 미국은 그게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 달이 속하는 첫날 11월 1일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소급해서 관세가 이제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고 뭐 법이 우리가 좀 제출 시점이 늦으면 조금 더 한 달 늦어지고 그러는데 가급적 11월 내에 우리는 법안 제출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 거는 그러한 방향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실무선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진전을 위하여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오늘 오찬 협의 때는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기존에 양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의 필요에 따른 무기 구매를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질의응답은 마칠까 하고요. 그 실장님들 여기서 질문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조금 무리한 일정이기도 하셔서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